많은 선생님들 이제 요양원에 근무하시면서 혹은 주간보센터에 근무하시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많이 보셨죠. 치매 어르신들의 치매를 지연시키기도 하고 이제 질압력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뭐 이렇기도 하고 노래와 춤도 추고 신나게 신나는 것도 굉장히 힐링이니까 또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그리면서 안 되는 건 뭐 이제 선생님들이 붙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르신들의 정서, 신체 지원하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선생님들은 그냥 당연히 어디서 이 받는 스트레스와 이 골관계,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신체의 피로를 어디서 풀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냥 노동자로 보는 거야. 노동자로 케어하는, 같이 가는 공동의 어떤 케어를 하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해줘야 되는 그 보호 대상자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요양원에서 교육하는 대상으로 너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그런 개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선생님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어르신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요양원 같은 경우는 뭐 그림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집단 상담가 그 노인 상담이랄지 사회복지사가 외부 사회복지사야 되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그 규칙들, 어르신들이 선생님을 대해야 되는 서로 존중 이런 것들한지 밖에 있는서 가지고 왔던 그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남자 어르신들 대상자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자기를 오히려 존경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너는 마치 메이드 하인처럼 대하는 거야. 너는 하인이니까, 이 서드렛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를 목사님이라고 해라, 교수님이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존중하는 그 존칭을 써라라고 강요를 하시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톱할 수 있는 그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정작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그 대상자 어르신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시간이 전혀 없어요. 나는 요양원에 들어온 거야. 이제 죽음의 그 정거장에 온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고려장의 장소만 바뀌고 이 고려장의 장소로 온 거야. 남자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고 똑똑하고 박식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이러이러한 사회적 지위가 이만큼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여기 와 있지만 너는 나를 존경해야 돼. 그래서 네가 내 방문을 들을 때는 충분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와서 아침 물안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심지어는 있다니까요. 여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지 알아? 내 자식은 뭐야? 내 자식은 경찰이야. 내 자식은 군인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 빵빵 치르죠. 마치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 경찰인 내 자식이 와서 너를 혼내줄 거야 라는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럼 이 선생님들은 어떻겠어요? 치매 어르신은 그런다 치고 치매가 평소에 말짱한데 치매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충분히 걸어다니는 5등급 4등급인데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이 선생님들도 자존감 망가지죠. 나름대로는 봉사하는 정신, 내가 이제 나도 앞으로 저렇게 누워 있을 거니까 내가 미리서 내가 그 선불로 이제 지불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선불 지불을 하고 나중에 내가 그걸 또 받아야 되니까 내가 또 그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분히 체험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봉사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노인학대 하는 분도 많다니까. 그런데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요양원이 존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환경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허리 통증, 신체적으로 엄청 망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 신체적으로 망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보상이 따라줘야 되죠.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종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일종 보건이 필요해요. 왜냐면 자주 병원에 가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몸이 피곤해서 계속 관절 치료 받고 계속 어깨 치료 받고 계속 스트레스로 그 신경안정제 같은 거 이제 많이 먹으면은 못하죠. 약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그 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의 비용을 상당히 지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안전망이나 대책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네가 알아서 해, 너네가 선택한 직업이잖아 라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자기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 그래서 교육을 그 대상자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해주고, 또 보호자를 상대로 보호자들을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뭐 인터넷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 문화센터 같은데 많잖아요. 동사무소 그 공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요양원의 부모를 모신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국가가 나서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재가방문센터에서 하겠습니까? 요양원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 국가가 인력을 확보를 해서 국가가 그런 교육을 해야지 요양원이 존재를 하는 거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간병인 복구에서 요양병원들을 많이 문 닫잖아요. 사실 요양병원들이 간병인 복구에서 문 닫죠. 어떤 이제 병원은 그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일을 해주고 거기서 돈을 조금 더 받는 그런 병원도 있더라고. 이제 그 간호사라기보다는 이제 거기는 이제 뭐 간병인이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이 또 하시겠지. 근데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어른을 그러니까 케어하는, 내가 이제 어르신을 케어하는, 대상자를 케어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달라져야 되고 보수도 달라져야 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교육 훈련, 이런 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모아서 국가가 혹은 대단히 큰 요양원들은 정기적으로 그 단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공생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와야 되지. 맨날 노래와 춤, 그림, 이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확 오르고, 그렇죠? 그래야지 요양원이 생존을 하겠죠? 사람 사는 공간, 인격적인 공간이 되겠죠?